이상하네. 그냥 목이 마른 건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 봐.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이유 없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신호입니다. 큰 병은 아닙니다. 다만 아주 익숙한 것을 잘못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잘못이라고요? 요즘은 아침에 눈을 떼도 몸이 예전만큼 무겁지 않습니다. 그날 밤 부엌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작은 소리로 규칙적으로 시간을 알리고 있었지요. 그분은 싱크대 앞에 서서 따뜻한 물이 든 컵을 들고 마시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이 따갑고 마른 느낌이 들었고 침을 삼키는 것조차 걸리는 듯 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겠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고 주위가 조용해지면 그때부터 몸이 말을 걸어옵니다. 은근한 피로감, 칙칙해진 피부, 마른 입, 약간 붓는 잇몸, 작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느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스스로를 달랩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저는 오늘 아주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신호들을 지나쳐버리면 몸은 말없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저는 의사 유호진입니다. 3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어르신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저는 어떤 광고를 대신해 말하지도 않고 무엇을 팔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듣고 오래 생각해온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약이 부족해서 병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익숙한 무언가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서서히 약해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타민 C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감기 예방을 떠올리실 겁니다. 피부를 맑게 해주는 것, 아침마다 챙겨 먹는 영양제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비타민 C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매일 아주 작은 긁힘들이 생깁니다. 겉으로 보이는 피부가 아니라 혈관 안에서, 잇몸에서, 세포 하나하나 안에서 말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스스로 빠르게 고쳐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비타민 C는 조용히 일하는 수리공과 같습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당장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족해지면 몸 곳곳이 조금씩 낡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동수 어르신 72살이었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공원에서 걷기도 하셨지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큰 병은 없는데 늘 피곤합니다. 잠은 충분히 자는데도 몸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잇몸에서 피도 자주 나고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듭니다. 그러고는 웃으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참는 데 익숙하시고 견디는 데 강하시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약을 더 드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여쭈었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작은 것들은 좀 챙기고 계신가요? 알고 보니 식사는 아주 단순하셨습니다. 밥, 국, 김치, 과일은 배가 찰까봐 거의 드시지 않았고 비타민C도 생각날 때만 드셨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큰 알 하나를 드시고 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오래 저장해 두지도 못합니다. 잠깐 와서 일을 하고 곧 떠납니다. 하루에 한 번만 불러오면 나머지 시간은 몸이 혼자 버텨야 합니다. 젊을 때는 그럭저럭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몸에서는 그 부족함이 금세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피로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잇몸이 약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상처가 더디게 낫고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집니다. 뚜렷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느낄 만큼은 분명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타민C는 먹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회복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리듬이 끊기면 몸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내려갑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어차피 물에 녹아서 다 소변으로 나가니까 언제 먹어도 똑같다. 맞습니다. 물에 녹습니다. 하지만 몸에서 일을 하고 나서 나가는지, 일도 못 해보고 바로 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메마른 논에 비가 내리면 벼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시멘트 바닥에 내리면 그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같은 물이지만 받아들이는 때와 방식이 다릅니다. 어르신들의 몸은 대개 메마른 논과 같습니다. 아주 필요하지만 고르게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수 어르신은 그 뒤로 조금 달라지셨습니다. 많이 드신 것이 아닙니다. 먹는 방법을 바꾸셨을 뿐입니다. 몇 주 뒤 다시 오셨을 때 큰 변화를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가볍습니다. 양치할 때 피도 덜 나고요. 이런 변화는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참고 살아온 분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변화입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몸이 오랫동안 부족함에 시달리면 처음에는 큰 통증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합니다. 그걸 듣지 않으면 언젠가는 병이라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비타민C는 당장 병을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빠르게 무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하지만 저는 양을 말하기 전에 항상 방법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은 깊게 한 번 숨을 쉬고 하루 종일 숨을 참는 것과 같습니다. 몸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몸은 규칙적으로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느린 호흡처럼 매일 이어지는 리듬처럼 말입니다. 이 나이에는 젊을 때처럼 강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조용히, 오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 말입니다. 병원 가기를 두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결과를 들을까봐,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로잡아도 앞으로의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작은 변화 중 하나입니다. 젊어지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 드는 과정을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온화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지? 언제 먹어야 몸이 제대로 쓰는 걸까? 혹시 내가 모르고 잘못하고 있던 건 아닐까?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을 잘못 듭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아주 일상적인 습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비타민C가 몸에 남아 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사실 어르신들의 몸은 아주 솔직합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해 왔을 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픈 것은 아닌데 가볍지도 않습니다. 밤새 몸이 혼자 일하느라 지친 느낌입니다. 그때가 바로 혈중 비타민C가 가장 낮을 때입니다. 밤에는 먹지 않지만 몸은 쉬지 않고 고칩니다. 작은 혈관 하나, 세포 하나까지 말입니다. 전날 섭취한 비타민C는 거의 다 쓰였습니다. 아침에 제대로 보충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부족한 상태로 버티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식사 후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비타민C 한 알,
차갑지 않게, 급하지 않게 몸을 예의 있게 깨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아침에 커피를 꼭 마시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커피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타민 C를 먹자마자 마시면 수리공을 불러넣고 바로 돌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비타민 C가 몸에 머물 시간을 조금 주세요. 딱 1시간만. 그 뒤에 커피를 드셔도 늦지 않습니다. 몸은 아주 조용하게 고마움을 표현할 것입니다. 점심 무렵이 되면 몸은 하루 중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걷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이때 비타민 C는 반나절 달린 기계에 넣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점심 식사 후 작은 한 알 기억하려 애쓰지 마세요. 항상 같은 행동에 붙이면 됩니다. 식사 후 손 씻고 물 마시고 비타민 C.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이정희 어르신 68살이었습니다. 혼자 사셨고 딸에게 부담 주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힘들면 아이가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늘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참을수록 몸은 더 내려갔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꾼 뒤 그분은 완전히 좋아졌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오후에 눕지 않아도 됩니다. 어르신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입니다. 저녁은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자주 놓치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지쳤으니 이제 쉬자.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에야말로 몸의 수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피부, 혈관, 근육, 신경,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이 작업은 더디고 서툴게 진행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과 함께 비타민 C 한 알, 많을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일할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밤에 먹으면 잠이 안 오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 C는 각성제가 아닙니다. 잠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해야 할 일을 마치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지는 않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도 있고 신장이 약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량이 아니라 자기 몸에 맞는 양과 시간입니다. 속이 쓰린 분들은 반드시 식후에 드시고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십시오. 어르신의 몸에는 과음이 필요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 꼭 중단하셔야 할 습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를 먹고 바로 커피, 진한 차,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비타민 C를 아주 빠르게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청소를 해놓고 다시 더러운 신발로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분은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C를 드신 뒤에는 몸에 잠깐의 여유를 주세요. 1시간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가볍게 걸으셔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조금 드시는 것입니다. 많을 필요 없습니다.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비타민 C가 몸 안에 더 오래 머물며 천천히 꾸준히 일하게 도와줍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큰 변화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는 큰 변화가 오히려 부담입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맞을 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아주 쉬운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하면 됩니다. 호흡처럼, 매일 떠오르는 해처럼.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신호들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혼자 참지 마십시오. 이유 없는 심한 피로, 일어설 때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함, 잇몸 출혈이 계속 멈추지 않음, 작은 상처가 오래도록 아물지 않음, 가슴 통증, 숨이 참, 심장이 불규칙하게 깨, 다리나 손이 붓고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어듦. 이럴 때는 하룻밤을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비타민 C는 예방과 보조의 역할입니다. 몸이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 때는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비싼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 내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제때 먹는 비타민 C 한 알, 따뜻한 물 한 컵, 서두르지 않는 식사, 편안한 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르신들이 더 오래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잠을 더 편안하게 자게 해주고 자녀의 손을 덜 빌리게 해줍니다. 나이 드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없이 지쳐가는 것이 더 슬픈 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 정도는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마음속으로 숫자 하나, 1을 남겨보십시오. 스스로에게 하는 작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혹시 나와 비슷하게 참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떠오르신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의사 유호진입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몸으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